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영훈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주변 외교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마저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 때만 해도 냉기류가 감돌았던 두 정상이 5달여 만에 만난 인도네시아에서 웃는 얼굴로 마주했습니다. 이슈펀치 시작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회담장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웃는 얼굴로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손을 굳게 잡았고 회담 내내 시 주석은 입가에 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를 토의하겠다는 발언으로 시 주석의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이 손을 잡은 인도네시아 반둥 회의에 우리 정부는 외교 전문가가 아닌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과 가까워지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띕니다. 지난달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는 국빈급 예우를 갖추며 미일 밀월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는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에 대해 진솔한 반성을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웃 관계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러시아 전승 행사도 외교가에서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9월 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초대받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다음 달 러시아 방문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반도 외교 전선에서 이러다 우리나라만 고립되는 건 아닌지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다음 달 열차로 중국 베이징을 먼저 방문한 뒤 러시아로 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한때 제기됐습니다.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저울질하는 김정은이 내놓을 수 있는 다목적 카드로 보이지만 정부 고위 소식통은 요로를 통해 중국 측 동향을 확인해 보니 김정은의 방문 관련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서 외교 관례에 비춰볼 때 시간이 사전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방중은 어렵다고 본다고 방중설을 일축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 방문이 확정되더라도 경호상 이유로 북한이 막판에 방문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북한 지도자에게 초청장이 보내졌고 여러 북한 인사들과의 접촉에서 김정은이 모스크바에 올 것이란 확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측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방문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온 이상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대신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취임 후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선례가 있고 중국 측에서 오는 9월 베이징 방문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무대 데뷔를 앞둔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이 7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당장 우리 수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엔저 현상이 고착화하고 두드러질수록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도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무제한 돈풀기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 돈을 풀어 내수를 살리겠다는 건데 동시에 엔화 가치도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까지 살리겠다는 겁니다. 일본은행은 연간 무려 80조 엔, 우리 돈 725조 원을 시중에 풀고 있습니다.
이 탓에 원엔 환율은 900원 언저리까지 떨어졌고 2008년 이후 7년 만에 800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엔화의 하락은 곧 원화 가치의 상승.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곧바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분기 수출은 작년 4분기와 비교할 때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장사와 주요 비상장사 1,700여 곳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3%, 1년 전보다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남는 이익이 43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수, 수출, 기업 실적의 악화는 거시지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분기 0.8%에 그치면서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갖은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기 회복은 좀처럼 약효가 나지 않는 겁니다. 브레이크 풀린 아베노믹스에 빨간불이 켜진 한국 경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로비 의혹의 실체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은 돈의 실체를 밝혀줄 이른바 비밀 장부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리스트에 거명된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이용기 씨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나왔습니다.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지 8시간 만에 재소환된 겁니다. 취재진은 비밀 장부가 있는지, 정치인들에게 돈을 줄 때 동행했는지를 물었지만 이 씨는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장부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금품을 줄 때 같이 계셨던 건 아닌가요? 다만 재소환된 이유를 묻자 모르겠다면서 조사를 받고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특별수사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이 씨에게 금품 의혹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검찰은 2차 조사에서는 리스트에 나오는 8명의 개별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일정에 거의 빠짐없이 동행한 만큼 당시 정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조사를 받은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나 이 씨 모두 성 전 회장이 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장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전 회장 측근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인사 가운데 당시 정황과 관련 인물들이 잘 드러난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의 첫 소환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성완종 전 회장의 두 번째 특별 사면,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진 특사의 특혜성 시비가 거셉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랍니다. 저의 요구를 요약해서 답을 기다립니다. 첫째, 꼭 당사자들이 자진 사퇴 후 수사를 받게 하기 바랍니다. 둘째, 새누리당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체 수사에 관여치 말도록 지시하고 약속하길 바랍니다. 셋째,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넷째, 반드시 실현 가능하고 행동으로 뒷받침될 부패 청산 정치개혁의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성완종 회장이 2차 사면에 포함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당시 그 사면을 취급했던 담당했던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또 부속실장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새누리당의 노력에 좀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그 사면을 가지고 저를 만약에 탁 곁으로 그렇게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그 부메랑에 맞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의 특혜성 사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성 전 회장의 특별 사면 의혹이 재보궐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새누리당은 한편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을 들어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번번이 좌절되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 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5월 2일 특위 시한이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문서로서 합의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이완구 총리의 잦은 사퇴를 기점으로 프레임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완종 특별 사면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쟁점화하고 있는데 국민적 지지가 높은 연금 개혁 공세를 강화하면서 야당 책임론에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네, 반면 새정치연합은 아직 연금 개혁 특위의 시한이 남았다며 여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면서 한편으로 특검 카드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호재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재보선까지는 성완종 파문을 전국의 중심에 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통상 낮았던 재보궐선거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오늘 이슈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